네, 오늘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경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사실은 경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경계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경계의 의미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좀 경계가 어떤 것인지 일단 감을 좀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감을 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역시 경계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우리 마음 공부의 핵심인 사막, 일상생활법에서 1조, 2조, 3조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간 내에 어쨌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도 계시는 것 같고 하고 또 우리가 또 한번 공부하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잖아요. 그동안에 했던 걸 아주 간략하게 경계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계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이 생겨나는 어떤 기점, 그리고 있는 것에서 또 다른 있음으로 계속 분화하는 기점, 이걸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해는 되시죠? 여기까지가. 네, 그래서 우리가 일상수용법 1조에 보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어쨌든 없건만은, 것이 없는데 경계를 따라 있어진다는 거 그랬잖아요. 경계를 있어지는 아니고 없는 거에서 있어지는 것은 경계를 따라서 비록 경계에 의해서 있어진다는 것이고, 또 있는 것이 또 다양한 것으로 분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분화가 되는 것도 역시 경계를 따라 있어집니다. 예를 들면 꽃이 있으면 꽃에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열매가 있죠. 꽃이 있죠. 이게 다 어때요? 다 우리가 다르잖아요. 꽃이라는 하나의 있음이 있지만, 어떤 존재가 있지만, 그 꽃이라는 존재에서도 처음부터 꽃이 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줄기에서 잎이 나고, 그리고 그 잎이 난 뒤에 꽃이 피고, 꽃이 핀 자리에서 또 열매를 맺고, 이것이 경계에 따라서 이렇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즉 법신불은 본래 우리가 이런 본래 하나다, 원래 하나다, 이제 그 말씀, 그런 얘기 많이 듣고 우리도 하잖아요. 본래 하나다라는 얘기는 어떤 경계에도 생겨나기 이전의 상태를 하는 것이, 그 경계가 없었던 원래 그 하나의 상태에서 경계를 따라서 천차만별의 세계가 전개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천차만별의 세계가 전개가 된다는 것은 물질화 된다는 이야기예요. 물질화 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경계도 없는 원래 그 하나 자리를 법신의 자리라고 한다면, 법신불의 자리라고 한다면, 경계를 따라서 어떤 것이든지 그 무엇이 생겨나는 것, 일단 물질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물질이라는 것은 만지고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물질에는 모두 다 이름이 생겨나잖아요. 이름을 우리가 다 붙이잖아요. 형상이 있고. 그런 물질화가 되는 것은 우리가 화신불, 무엇인가 어떤 존재로 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광활한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경계가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경계가 있을까요? 그죠?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진짜 그 경계라는 감이 좀 잡히시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즘에 꽃 많이 피잖아요. 꽃이나 아니면 뭐 불단에 있는 꽃잎이나 보면은 잎맥에 따라서 자세히 보면 수많은 경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멀리서 보냐 잎이 있구나 하지만은 그걸 자세히 앞뒤로 보면은 잎맥이 쫙 이게 다
갈라져 있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하물며 이 꽃잎 하나에도 그 많은 경계가 모여서 꽃잎이 이루어지는데 이 우주에는 얼마나 많은 경계가 있을까? 그러면 어떤 경계도 없었던 그냥 통으로 하나 그 자리를 우리가 간단하게 둘로 딱 쪼개본다면 어떻게 쪼갤 수 있다고 했죠? 바깥과 안 되면 이 우주를 이 우주랑 너무 감이 안 잡히면 이 지금 소법당을 이 소법당 공간이잖아요. 만약에 이 종이를 딱 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반으로 접는 것도 방법이죠. 그쵸? 근데 이것만 있어요? 경계가 하나 생겼잖아요. 경계가 생겨서 이렇게 반으로 접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경계를 이렇게 접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때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도 있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는 안 될까요? 이건 어때요? 그런 거죠. 이런 방식으로 수많은 이걸 나누는 것이 굉장히 많죠. 이런 평면 하나도 이러할진데 이 입체적인 공간을 둘로 나눈다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대각선으로 쫙 나눌 수 있죠. 그렇죠? 저쪽에서 이쪽. 그래서 이쪽에 앉은 이쪽 공간과 이쪽 공간을 나눌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로로 나누면 위 공간과 아래 공간이 나눌 수도 있겠고 아니면 이쪽으로 나누면 불단이 있는 공간과 불단이 아닌 공간을 나눌 수 있겠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또 다른 방법, 아주 신박한 방법. 내가 중심이 되면 어떤 공간이 될까요? 우리 했잖아요. 내 안의 공간과 내 밖의 공간. 이게 여러분 화장실에서 제가 그걸 들고 온다는 게 잊어버렸어요. 휴지 쓰고 나면 이렇게 이거 나오잖아요. 그쵸? 이게 심 나오죠? 여러분 이게 나라고 이게 사람이라고 해봐요. 이게 지금 사람이에요. 그럼 이 공간에 이게 딱 하나 있어요. 여기에다 이제 머리가 이렇게 있고 팔다리 이렇게 있고. 그러면 공간이 어떻게 나눠요? 여기에 있는 안의 공간과 이 밖의 공간 나뉘겠죠. 그렇죠. 이미 법당을 툭 터가지고 창원시라고 해도 이거가 말이 되는 거죠. 우주라고 하면 말이 안 되나요? 됩니다. 말이 되죠. 그러면 수많은 나들이 중심으로 이렇게 할 때 이 우주의 중심은 누가 돼요? 내가 되잖아요. 근데 이 우주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 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 우주가 이 책상만 하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나와 여기에 있는 나는 다르지만 여기는 변방이고 여기가 중심이지만 방 안에서 끝이 없으면 어디나 서 있어도 어때요? 중심이잖아요. 지구가 둥그니까 지구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한국이 중심이 될 수도 있고 아프리카가 중심이 될 수도 있고 태평양이 중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보면 그래서 이 우주의 중심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해도 나 중심으로 보면 이 우주는 나와 내 아닌 거인 거예요. 뭐 굉장한 존재인 거죠, 사실은. 근데 나만 그래요? 상대방이 볼 때는 상대방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주의 중심은 내가 되는 거, 두 개로 나누면 나와 나 아닌 거가 나오는데, 나라는 존재가 드러나려면 나 아닌 것이 있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 얘기 했었죠. 남북이 갈리는데 38선으로 남과 북이 바꾸면 어때 경계에 따라서 북한이 없는데 나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은 논리죠. 이 우주에서 내가 있으려면 나 아닌 이 밖의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각 같은 거 할 때 양각, 음각 할 때 하죠. 그렇죠? 음각은 밖의 것을
이게 아니, 그 양각은 밖의 부위를 잘라내면 안의 거가 드러나는 거고, 음각은 나를 파면 어때요? 밖의 건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드러나는 거고, 그쵸? 어? 그러니까 서로 뗄 수 없잖아요. 그게. 그래서 우주는 나와 나 아닌 것으로 나누어지는 건데, 나는 나 아닌 것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아, 존재한다. 그리고 항상 나는 중심인데 중심은 변방이 있어서 중심이고 변방은 중심이 있어서 변방이고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다 중심이고 어디나 다 중심이고 누구나가 다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수사로 하기 좋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러면 이 우주와 나와의 경계를 이루는 게 뭐예요? 내 이 스킨이라는 거예요. 피부 껍데기, 껍질. 그래서 어때? 이 껍질을 우리는 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다라는 인식.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이만큼이 나였어요. 이만큼이 나였어. 이게 나다라고 딱 생각을 하면 이게 이 사이즈가 나야라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이게 어느 날 진짜 이게 이렇게 불었어. 그러면 괴로운 거. 이건 나가 아닌 애가 되는 거죠. 그쵸? 이거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은 이 경계는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껍질이 나다라고 하는 이걸 몸이 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는 이 나를 바탕으로 이 밖으로 펼쳐지는 경계는 우리가 이제 많이 봐요. 그쵸? 관광도 하러 가서 보기도 하고, 다른 사람도 이게 남든 이걸 많이 보는데, 이 경계가 얼마나 되는가는 우리가 대포모회라고 했죠. 경계를 우리가 크게 끌어안는데 안으려고 하니까 밖이 없어. 밖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 끝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한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밖에 세상은 그렇다고 쳐요. 그럼 내 안의 세상은 어떠느냐? 내 안의 세상을 들어가면 어쨌다는 거예요. 생문외하다는 거죠. 안으로 들어가면 안이 없다는 거예요. 안이 없다는 건 끝없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럴 거예요. 아니 내 몸뚱아리를 이렇게 그냥 딱 요만큼인데 어떻게 이게 끝이 없어? 그게 말이 돼? 그걸 이제 보는 게 이제 우리가 마음 공부예요. 이 안의 세상, 내 안에 있는 게 마음 세상이고 밖에 있는 건 외경이라는 거예요. 이건 내경이고 외경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내 안의 세상이 얼마인가라고 우리는 다 뭐냐면 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물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죠. 네. 물은 내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10길의 물속은 아는데 안다는 건 재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는데 안에 있는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건 모른다라는 뜻은 어떤 뜻이 있어요? 잴 수 없다. 셀 수 없다, 알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깊으면 밖의 것은 아무리 깊어도 잴 수 있다는 거예요. 보이니까. 안에 있는 것은 어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보이는 그래서 이게 뭐냐 다 우리가 뿡뿡이가 있다는 거예요. 뿡뿡이가 있다는 말. 참 우리 말이 재밌다니까. 뿡뿡이가 있다는 말. 그러니까 어떻게 이 속마음에 다 뿡뿡이가 있어요. 뿡뿡이가 있어요. 그쵸? 다 뿡뿡이가 있어.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이나 속마음은 겉으로 알 수 없다 이거예요.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것은 겉으로는 알 수 없다. 겉으로 알 수 없고 이 말은 뭐냐면 안의 세상이 전혀 딴판의 세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그럼 육안으로 밖으로 보는 인식하는 경계의 수는 얼마나 우리가 무한히 대인문에 하면 대포문 무한히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가시권에 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력이 0.1이면 뭐 0.5면 이 책도 안 보이잖아요. 이 코앞에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가시권 내에서만 보는 거고 그 밖의 거는 우리가 사실은 있어도 경계를 못 보죠. 그 안에 있는 것도 내가 제대로 못 보는 경우가 많죠. 오판을 하거나 착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못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이 몸뚱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수심결에 보면요. 교정 가지고 계시면 497쪽에 보면 불주요경에 수심결이 있어요. 제가 수심결, 이론상 수행할 때 왜 수행이 아니고 수심이 아니고 수행이냐 할 때, 근데 이 보도국사 진울대사께서 수심결, 마음을 닦는 공부법 1장에 보면 이제 1장이 있고 이게 40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게 1장과 40장이 사실 핵심이에요. 키포인트인데 1장은 좀 이따 보고, 예, 아무튼 이렇게 이 마음을 이렇게 1장은 왜 우리가 마음을 닦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하시고 2장부터는 어떻게 닦아라 하고 40장은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뭐 이렇게 용기를 내서 열심히 하고 뭐 쭉 있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한 줄이 뭐냐면 여기서 만일 보배를 얻고자 할진데 여기서 보배는 마음을 뜻해요. 마음 보배를 얻고자 할진데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릴지니라. 마음 497쪽이고 여기는 이제 524쪽이에요. 40장은 524쪽에 보면은 그 한자 한문 바로 위에 보면은 만일 보배를 얻고자 할진대 가죽 주머니를 놓을지니라.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원문으로 말하면 방하 피낭이에요. 방하 놓아라, 아래로 놓아라, 피낭 가죽 낭 주머니. 이 가죽 주머니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몸뚱아리를 가죽 주머니라고 하신 거예요. 이제 이게 화장 두루마기 이거라면 이걸 이제 이게 가죽 이게 종이로 만들진 않았으니까 종이보다는 좀 질이 좀 있으니까 이게 이제 가죽 주머니라고 이 몸뚱아리를 보조국사 진울 선생님께서 이제 가죽 주머니라고 했는데 가죽의 의미는 뭐냐? 가죽 주머니 일종의 주머니.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루죠. 자루. 여러분 자루가 뭐예요? 쌀자루 하면 뭐가 들어가요? 쌀이 들어가죠? 예, 쌀자루는 쌀이 들어가요. 이 자루인데 이 자루가 어떤 뜻이냐? 자루 뭐 시시하지 별 볼 일 없지 이런 뜻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쌀자루는 쌀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쵸? 그리고 쌀이 중요해요? 자루가 중요해요? 쌀. 자루. 쌀. 왜는 좀 중요한데. 어떤 사람, 배고픈 사람은 쌀이 중요하고, 휴지 줍는 사람은 쌀이 중요하고. 어쨌든, 이게 이 자루에다는 쌀을 담으면 쌀자루고, 밀을 담으면 어때요? 밀가루 자루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근데 사실 우리 이 몸뚱아리가 자루인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똥. 들어있지. 오장육부하고 오장육부도 들어있고. 가장 리얼하게 다 소화되고 나서 찌꺼기 버려야 될 찌꺼기 들어있잖아요. 똥 오줌 들어있어요. 없어요? 왜 없는 것처럼 얘기해요? 똥자루예요. 실제로 고름자루. 여기 금이 들어있진 않잖아요. 자루예요, 자루. 이게.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몸은, 자루는 어때요? 처음에는 새 자루인데, 오래 쓰면 낡고, 구멍 나고, 헤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루는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변하는 거고, 그리고 이 자루에다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이 자루의 용도도 달라져요. 그죠? 이름도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 자루는 이 쌀자루가 오래 쓰면 헤어지면 또 바꾸고 하듯이 변하는 거다. 그리고 형식이다. 형식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 자루가 가치가 없다, 쓸모가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쌀이 아무리 많아도 자루가 없으면 가져갈 한 주먹밖에 못 가져가요. 자루가 있어야지 다 온통 내 것이 되는 거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루가 시시하거나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주 귀한 거라는 거지. 예. 우리가 내 몸이 진짜인데 옷 안 입고 막 나다닐 수는 없잖아요. 옷은 나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옷은 나가 아니라고 내가 아무것도 안 입고 막 이렇게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근데 자루는 이 안에 내용물을 보호하고 그 가치를 드러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그걸 옮기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이제 자루는 택배 상자 같은 거. 여러분, 택배가 오면 택배 상자를 보나요? 택배 안에 있는 물건을 보나요? 물건을 봅니다. 그죠? 택배 상자 같다. 야, 택배 받고, 야, 택배 상자를 이렇게 따로 챙기는, 야, 내가 드디어 이 택배 상자를 내가 받았구나라고 하진 않죠. 택배 안에 있는 물건을 내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덜렁 이렇게 물건만 택배를 보낼 수도 없어요. 상자에다 넣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몸이라는 게 그런 이제 자루인데, 그렇다고 택배 상자는 굉장히 좋은 거 선물 상자는 굉장히 크게 좋고 했는데 안에다가 예를 들면 달랑이 휴지 한 장 넣어서 보냈다. 그럼 어때요?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게 안과 형식이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몸은 이게 자루와 같은 것이지만 이 자루가 뭘 담고 있어요?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세상을 온전하게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몸에 우리가 택배를 받았을 때 택배 상자에 집착하지는 않는 것처럼 근데 우리 몸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집착할 수밖에 없고 집착하는 그 습이 있다는 이야기, 습이. 네. 네,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신교 1장 497장에 보면 페이지 1절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 삼계의 뜨거운 번뇌가 마치 화택 불타는 집과 같거늘 거기에 차마 오래 머물러 긴 고통을 달게 받으리야. 윤회함을 면하고자 할진대 부처를 구함만 갖지 못하면 윤회를 멈추고 싶으면 부처를 구해라 이거죠. 부처를 구하고자 할진대 부처가 뭐냐? 곧 마음이 부처다. 마음을 구하고자 할진대 어찌 멀리 찾으리요. 각자의 몸 가운데를 여의지 않았도다. 이게 나라는 거에서 이 몸을 떠나지 않고 마음이 몸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원상 서문에 보면 심신을 소호한다라는 말이 바로 우리가 마음 공부하면 심만 소호하면 되는데 심신을 소호하라고 하셨거든요. 그 심신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렇다면 나는 나라는 존재인 이 경계, 몸을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는가. 이 껍질을 내가 얼마만큼, 근데 이게 몸이 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나를 내가 의식을 하고 살지는 경우는 참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뭘 인식하냐면 밖을 인식해. 눈으로 보고 만져지고 하니까 뭐 차가 간다. 뭐 비가 온다. 뭐 누가 뭘 먹는다. 저거 맛있겠다. 이렇게 밖에 있는 걸 인식을 하는데 내 이 몸의 피부라든가 내 안의 세상을 인식하고 사시나요? 그 아차하면 한 번도 생각 못하고 그냥 밖에만
바깥 세상만 보다가 하루가 가요. 하루가 가요. 그러는데 이게 그래서 사실 중요한 건 내 이 몸 경계. 아, 여기가 내 몸 경계지. 이게 우리가 그 국경을 수비하는 사람들이 이 국경 그 선에, 국경선에서 쫙 서서 이걸 우리가 휴전선에 가면 거기에서 쭉 서서 이렇게 그 선을 따라서 계속 국군들이 지키잖아요. 교대하면서. 그런 것처럼 나도 나를 지키려면 이 내 몸의 이 경계를 잘 지켜봐야 돼요. 이 내 몸의 경계를 우리가 언제 지켜요? 뭐가 가다가 앞정에 발을 꽉 찔렀다. 그럼 하고 어때요? 이제 그때 여기가 내 경계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 우리가 이걸 경계를 하기 위해서 계속 앞정에 찔리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내 경계를 계속 유지하는 게 일종의 수행이에요, 수행.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요가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요가 여러 가지 동작이나 이런 아사나들이 내 경계를 계속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요가 같은 거 할 때 다이어트용이나 이렇게 혹은 하는 것보다는 수행을 하려면 한 동작 한 동작을 할 때 이게 하면 몸이 안 되는 동작들이 많을 때 할 때 당기고 아프고 할 때 여기가 내 경계, 몸의 경계구나를 의식을 거기다 두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가라든가 저는 이제 오랫동안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을 쏠 때 아주 천천히 활 시위를 당길 때 이런 그 느낌이 있거든요. 이 손끝에서부터 이 온몸의 등에서 발까지 쫙 이게 느끼는 거. 부들부들 떨리다가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이, 그 다음에 시를 놨을 때 그런 느낌이 이래서 이게 내 몸의 경계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움직임을 할 때 내 경계가 이런 반응이 있구나. 우리가 이제 통증이 있을 때 사실 경계를 느끼거든요. 허리가 아파,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어때? 이제 이런 게 그래서 사실 아픈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공부하기 딱 좋아요, 진짜. 이게.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챙기면 그 공부하기 딱 좋은 거예요. 통증이 있을 때.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걷거나 달리거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좌선을 할 때 호흡을 하라고 하는 거가 뭐냐면 들이쉬고 내쉬고도 뭐냐면 내 몸에서 호흡을 할 때 내 배가 어떻게 들어가고 나가는가. 내 경계를 계속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 몸 경계를 인식하는 게 수행에서 굉장히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교사님께서 뭐냐면 주의하라라고 의식을 거기에다 집중해라. 주의하라. 우리 공부 보면 주의할 것이요, 주의할 것이요, 주의할 것이요. 그쵸? 응? 뭐 하면 다 주의할 것이가 붙잖아요. 주의하라가 뭐냐면 의식을 거기에다 두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몸에 있어서는 이 몸에다가 내 의식을 경계를 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력 운동을 하고 할 때 하는 운동을 여러 이제 이유를 하죠. 근력도 키워야 되고 하는데 근력을 운동을 하면서도 의식을 내 몸에 집중을 아령을 해도 그냥 하지 말고 아령을 할 때 이 느낌이 어떤가 이걸 계속 집중해서 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고 이런 것만 우리 식사할 때도 이제 내 씹을 때 턱이 어떻게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다음 우리가 여러분 혀가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요. 이렇게 놓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계속 그래서 우리가 무시선 무처선이 이렇기 때문에 무시선 무처선인 거예요. 내 경계를 항상 언제 어디 있어든지 의식만 하면 내가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껍질을 보는 단계를 넘어가면 가죽 안을 보라는 거예요. 가죽 안. 실제로는 가죽 안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껍질도 중요한데 내 내부 안의 경계는 어떠한가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일상수행에 제가 이제 드디어 일상수행의 요법이 얼마나 사실은 그 고난도의 그 최상위의 공부법이냐면 제가 지금 3시간 동안 얘기를 했잖아요. 경계만.
일상생활법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일상생활법에서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경계는 사실은 안의 경계예요. 내면의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밖의 경계를 우리가 경계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수많은 경계를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상수행요법에서 얘기하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에서 그 경계는 어떤 경계냐? 어디쯤의 경계냐? 안드로메다에 있는 경계인가? 지구 밖에 있는 대기권에 있는 경계인가? 어디에 있는 경계겠어요? 내 안에 있는 경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 공부는 너무나 쉽게 표현이 돼 있어서 그렇지 정말 최 하이 레벨 단계 공부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당연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이해 안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 그리고 수행이 잘 어려우면 그건 더 당연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뭐냐 장차 이 일을 얻지 않고 이제 그게 같이 있어야 돼. 진짜 이게 그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쉽지 않아요, 이 공부가. 그래서 오래오래 해야 된다는 걸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저도. 다 한 건 아니고 눈치를 최근에 좀 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속사정, 이 안에 있는 속사정을 잘 알아야 된다. 근데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속이 편할 때가 그죠? 속 편할 때가, 그죠? 이 속 편할 때가 이제 뭐냐면 이 속이 두 가지예요. 물리적으로 위장이 편해요. 그래서 위장하고 이 뇌하고는 바로 연결돼 있거든요. 이 장하고 장뇌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속이 편하면 이 뇌에서 인식하는 게 편안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소화를 잘 시켜서 속이 편안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는 이제 소화기관이 좋은 게 속이 더부룩하다 그 뭐예요? 소화기관이 능력이 약한 거잖아요. 자기가 아는 게 그런 것처럼 아무튼 속사정이 이제 편해야 이제 인생이 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럼 한 가지 우리가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 속만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속도 모릅니다. 진짜 내 속을 내가 모르는 거예요. 저 이거 알았을 때 제가 너무 기가 막 황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속을 모르는 건 당연한 거고, 진짜는 속 터지는 게 내 속을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 내 속을 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행동과 말과 실수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경계에 따라서. 그리고 역으로 얼마든지 나는 정말 선행을 하거나 정말 부처의 행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우리 속을 몰라요. 내 속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안 밖으로의 세상 경계를 볼 때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는 순간 우리는 분별하게 돼. 이건 TV구나. 이건 컵이구나. 이건 볼펜이구나.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분별을 못하면 내가 생존 위험하잖아요. 딱 만났는데 사자야. 분별을 못하면 금방 잡아먹히죠. 사자구나. 도망가야지. 하고서 이게 우리 이제 인류가 진화하면서 그렇게 진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는 밖의 세상, 밖의 그 경계를 보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분별하고 판단하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울 것 같죠. 오히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속이 더 편할 수가 있어요. 이거 우리 편견이에요. 비교의 대상이 사라지고, 오로지
여러분, 베토벤이 운명 교향곡을 이게 귀에 장애, 귀가 안 들리면서부터 안 들리고 나서 작곡을 한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 내 안의 소리를 표현한 거거든요. 밖에 소리를 들었을 때 내 안의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나요? 밖에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누가 싸움을 하고 다툼이 있거나 막 이러면 내가 나에 집중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내가 육군을 딱 눈을 닫았을 때 내가 비로소 안을 만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떴을 그 밖을 볼 때는 자동적으로 분별을 하게 돼 있어요. 분별하면 비교가 돼요. 얘는 크고 얘는 작네. 순간 비교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그거가 이제 고통이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여러분 눈이 밖으로 향했으니까 밖에 걸 보잖아요. 내 눈이 이게 거꾸로 달려 있으면 이제 내 안을 볼 수가 있겠지.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눈 안이 밖으로 나 있지 이게 안으로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육안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건 확실하죠. 근데 내 안을 보긴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눈으로 봐야 돼요? 실만. 그게 이제 심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 그걸 심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안은 밖을 보게 돼 있고 내 안의 세상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보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내가 내시경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안의 세상을 보는 것이 이제 심한인데 안의 세상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세상인데 마음이 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 마음의 능력 중에 중요한 능력이 하나는 느낄 수 있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느끼는 그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왠지 옛날에 본 것 같은 느낌, 어떤 기시감, 왠지 이런 일이 한 번쯤 있었던 것 같은 느낌. 이건 눈으로 봐서 알아요? 아니잖아요. 그냥 내 마음에서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왠지 친숙한 느낌. 왠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 왠지 섬뜩한 느낌. 뭐 등등. 왠지 쎄한 느낌. 이건 다 뭐예요? 마음이 느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제 느낌. 그건 이제 알아차린다. 그런 느낌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쎄한 느낌이 있는데 그냥 또 지나쳐 버리기도 해요. 저는 4월 28일 날 대학교장 아침에 총부에서 하는 그 이벤트를 했는데 쿠키 딱 하는 순간 왠지 될 것 같더라고요. 했는데 진짜 짜잔 당첨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막 진짜 왠지 오늘 마지막인데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 한 번 안 되셨죠? 막세번 했는데. 그러니까 그걸 그냥 내 마음에서 그럴 것 같은 뭐가 이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느낌, 몸과 경계라는 겁니다. 이제 드디어 이제 이런 느낌, 경계를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수행요법 1조, 2조, 3조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심지는 한꺼번에 묶어서 갈 거예요. 심지는 아무튼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심지는 원래 아무튼 요란함이 없어요. 아무튼 그 무엇도 없어요. 그런데 경계를 따라 있어지다니죠.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정전 공부를 하실 때 정전은 절대로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전을 이해할 때 공부할 때 이제 그건 제가 느낀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셔요. 정전을 공부하실 때 절대로 군더더기가 없다는 말은
안 해도 될 말을 반복적으로 쓰지 않아요. 좋은 글의 핵심이 뭐냐면 짧고 간결하고 명료한데 불필요한 단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다니잖아요. 그럼 그 앞에 뭐가 생략이 됐어요. 뭐가 생략이 됐어요? 경계를 따라 요란함이 있어지다. 응? 경계를 따라 요란함이 있어지다니예요. 그래서 어때? 그리고 거기에 그 요란함을 없게 함으로 거기에 요란함은 정말 그 말 자체가 요란하지 않겠어요? 응?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요란함이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잖아요. 그 요란함을 계속하면 진짜 요란하잖아요. 뭐 이 요란함을 없으면서 이게 이 문장이 아름다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경계를 따라 요란함이 있어지나니거든요. 그러면 없던 것이 요란함이 없었는데 경계를 따라 요란함이 있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면은 어리석음도 없었는데 똑같은 패턴이에요. 그래서 경계를 따라 어리석음이 있었는데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려면 이제 자성의 해를 세우는 거예요. 3번은 그름이 없었는데 경계를 따라 그름이 생겨요.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계를 세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에는 뭐냐면 내 안에 속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건 아시겠죠? 네. 속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까 우리는 어때요? 경계는 야, 쟤가 나를 건드렸어. 또 흉을 보내. 응? 그러면 저 존재가 경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경계일 수 있어요. 그 경계일 수 있는데 그거가 100% 경계라고 생각을 한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방향을 잘못 잡는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상대가 뭘 해도 그 경계는 경계일 수 있는데 그걸 내가 경계를 안 삼는 그것이 와서 내 안의 경계가 뚫고 들어오지 못하면 그건 내 경계로서 내가 갑옷을 방탄조끼를 입으면 총알이 날라와도 그건 총알이 아닌 거예요. 방탄을 안 입어서 총알이 나를 뚫고 들어왔을 때 내가 이제 다치잖아요. 그럼 내가 어때? 내가 그걸 방어를 못하는 것이지 총알이 내가 이걸 방탄조끼를 내 안에 원래 장착하고 있었으면 그건 경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경계는 속경계, 나의 경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마음 공부할 때. 내 경계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 이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이제 내 안에 여러 가지 사정, 속사정. 그러니까 사실 다 사람들이 보면요, 다 겉셈이 있고 속셈이 있어요.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그냥 막 제 성의 애들이 이거 이제 겉셈이고 속셈은 뭐예요? 아유 다음에 내가 뭐 부탁할 일 있으면 그때 좀 해야지. 안 들어주면 돼요. 어쨌든 내 안에 이런 경우가 저는 있더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겉셈이 있고 속셈이 있어요. 근데 이 속셈을 우리는 모르고 내 속셈이 있는 줄을 모르고 지나가거나 있는데 내가 아닌 척하거나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 이건 다 뭐냐면 내 안의 속사정이에요. 내 안의 속사정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 안의 속사정인데 제 여기 이제 호주머니에 제가 이제 이걸 내 호주머니에서 아유 내 호주머니에 뭐가 들었나 꺼내보니까 이제 볼펜이 나오고 차키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 꺼내니까 이제 더 이상 나올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더 이상 이게 나오는 건 여기서 나오는 건 호주머니에 원래 이게 있어서 나오는 거잖아요.
없는 건 지금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한숨이 내가 누구를 어떤 사람이 보니까 답답해. 한숨이 나왔어요. 그럼 이 한숨이 내 안에서 내 안에 있었기 나한테 나온 거잖아요. 그럼 내 속사정에서 나온 거죠. 저 사람 때문에 나온 게 아니죠. 어? 내가 누구를 칭찬을 했어요. 그럼 그거 내가 내 안에서 나온 거죠. 그럼 내 거예요. 내가 누굴 흉을 봤어요. 욕을 했어요. 저 사람이 욕 들을 말을 했다 해서 그게 아니라 이게 다 나의 속사정, 나의 속사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주머니에 없는 것은 주머니에서 꺼낼 수가 없어요. 주머니에서 나온 것은 원래 주머니에 있었던 것만 우리가 꺼냈어요. 이 가죽 주머니에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내 안에서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단, 이걸 누가 꺼내게 하는 그 일종의 이제 트리거, 그쵸. 그게 생각이 안 나서 트리거를 누가 만들어 주느냐, 그것뿐인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없으면 누가 아무리 이 트리거를 해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빈 총은 아무리 이걸 쏴도 내 총알이 안 나오잖아요. 어쨌든 내 속사정에 무슨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계를 따라, 이 속사정에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났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가 탁 나왔으면 이 원래 안에 미워하는 마음만 있었을까요? 좋아하는 마음도 있고 좋아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도, 그러니까 분위기상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치? 분위기상 그렇게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공부는 눈치로 하는 거라서. 네. 근데 그게 이제 대종사님께서 서품 1장에 보면 대종사 깨달으심의 그 대각 일성 중에 뭐냐면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깃틀. 어떤 깃틀, 어떤 깃틀이라는 건 있음이에요, 있음. 내가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서로 그러니까 뭔가, 이 미워하는 것도 뭔가 서로 바탕한 것이 있으니까 미움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가 경계를 따라서 하면 나와 나 아닌 것이 있어서 이것이 생기는 것처럼 내 미워하는 것이 툭 튀어나왔어요. 욕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럼 내 안에는 뭐가 숨어 있을까요? 툭 튀어나오지 않은 사랑하는 마음이 안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물리학에서 보면요, 그 쌍소멸이라는 게 있어요. 리차드 파인만이 설명한 게 입자와 반입자가 같이 나와요. 같이 나와서 만나서 짠 없어져요.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변형되거나 그래요. 이건 실제로 과학적인 사실이에요. 어떤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입자가 생성될 때는 같이, 그래서 그걸 입자, 반입자, 플러스 마이너스래요. 전자, 양전자, 원래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전자, 양전자가 같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 안에서도 미움이 있으면 미움과 사랑이 같이 나왔다가 이것만 툭 나오면 이제 그때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돌리자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돌렸는데 아무것도 뭐가 있으니까 돌리면 뭐가 나오니까 돌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돌렸는데 이게 꽝이다 그러면 돌리라고 하셨겠어요? 그 원래 없으면 안 나오잖아요. 네? 원래가 안 가지고 있으면. 원래 없으면은 그런 일단 지금은 경계에 따라서 있어진 상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있어진 상태가 되면. 네. 근데 상대방이 네. 밉상짓을 안 하면은 미워 안 하죠. 그것은 상대방 사정이지. 근데 상대방 사정이라도 네. 내가 밉상짓을 가만히 있는 사람 보고 야, 이 밉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잠깐 지금 진도를 위해서 잠깐 이제 진도를 위해서 컷하고. 예. 어쨌든 이게 서로 바탕에서 나오는 거, 기씀이라는 게 서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단 존재가 생성되는 것은 본능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다음 단계로 진행하게 돼 있어요.
있는 것은 보세요. 있는 것은 어때요? 있는 것은 형상이 있는 것은 다 변한다 그랬죠. 그쵸? 네. 변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는 거면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미운 마음이 탁 생겼어요. 그쵸? 미움이라는 마음이 탁 생겼어. 이 마음은 그 다음 단계로 탁 본능적으로 나가고 싶어 해요. 어떻게? 미워하는 말로. 그쵸? 아니면 주먹질로. 아니면 눈 흘김으로. 여러 가지로 어쨌든 우리가 있음이라는 것은 나타난 것은 반드시 모름지기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하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움직임, 행동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뭐죠? 이게 이제 몸 안에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우리 속사정 우리가 밖에 건 놔두고 우리 속사정에서는 이제 원래 요란함이 없는 심지 자리가 우리가 성품 자리라고 그랬죠. 성품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정신이 나온다고 그랬죠. 네, 정신. 네. 사실 성품이나 정신은 정선 도사님께서 같은데 정신은 약간 영영한 감이 있다. 그러니까 성품은 영영하고 뭐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고 거기서 영영한 감이 있는 것이 정신이고 정신에서 뭐가 나와요? 마음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음은 어때요? 5만 가지 마음으로 나오잖아요. 그쵸? 마음이 나오고 마음에서 뭐가 나와요? 뜻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뜻은 의도예요. 내가 미워, 저 사람이 싫어. 이 마음이 나오잖아요. 이 마음이 나오면 의도는 아유, 돌아가야겠다. 이제 이런 의도. 이런 의도. 돌아가야지. 의도가 나오고 그 다음 행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진짜 발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 좋은 마음이 탁 나오면 뭐 주고 싶다. 그쵸? 주고 싶다는 마음이 나와요. 그럼 어때? 행동은 뭘 주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내 이 속사정에서 그 경계, 이 마음의 경계를 보면 속사정에서 내가 뭐 하고자 하는 있음, 뭐 하는 어떤 마음이 딱 났어요. 저 사람이 참 좋다, 좋아하는 마음이 딱 났어요. 딱 났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내가 무언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행동으로 움직여지죠. 행동으로 움직여지는데 좋은 건 그래 좋든 나쁘든 우리가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어가지고 이걸 내가 이렇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어가지고 이걸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한다고 그러죠.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배가 고프면 나도 모르게 허겁지겁 먹고 어떻게 씹는 줄도 모르게 넘겨버리고 그렇죠? 이게 배고프고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먹어야지. 그리고 이게 아주 순식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그 경계가 무너진 거예요. 마음과 의도와 뜻과. 근데 마음 공부라는 건 이 경계를 내가 체크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 몸의 질병도 그랬죠. 장기가 경계가 무너지는 게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면역 체계가 우리 몸에도 굉장히 많은 나쁜 바이러스들이 많아요. 하루에도 암세포가 엄청 변이도 많이 생기고 그런데 면역 세포들이 그걸 우리 여기 보면 막 도둑놈들도 많고 사기꾼도 많잖아요. 이 세상에. 근데 뭐 경찰이 그걸 다 잡고 양심 있는 사람들이 하고 법이 있으니까 그것이 훨씬 세니까 이제 우리가 안심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수많은 병균과 이런 탐심과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생리학적으로는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T세포 같은 이런 면역 세포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니까 그쵸?
병에 걸리지 않듯이 우리가 엄청나게 탐심과 어리석음과 이런 그 치심과 이런 것들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많이 나잖아요. 정말 그게 이제 권리가 많거나 돈이 많을수록 그게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많은데 그 경계를 내가 이런 마음이 났구나. 내가 이거 잠깐 그냥 받아도 되지. 뭐, 이 정도 이렇게 잠깐 이런 마음이 나는 것을 내가 놓치면 그냥 받아버리는 행동으로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찰나적으로. 그래서 이 마음의 경계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의 경계는, 내 경계는 내가 나밖에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대종사님께서 우리 수행품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이제 전문가를 가고 마음이 아프면 마음병 전문가를 찾아서 공부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마음병이 이제 그 고당이 이제 병원이고 이제 우리 교법이 약재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전문가를 찾으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전문가도 말만 해줄 뿐이지 그걸 내 마음에 내 경계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참 이래서 아무도 내 마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건드리는 건 내 마음을 건드리는 건 나밖에 없어요. 네. 내 마음은 나밖에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은 나밖에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은 그래서 이게 절망적이기도 하고 희망적이기도 해요. 누구도 이걸 어떻게 못 해주기 때문에 답답하고 그러나 나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희망적이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란 무엇이냐? 근데 이 내 마음에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게 여기서부터가 정말 진짜거든요. 이 마음에는 우리가 마음은 크게 그냥 마음통으로 하면 마음 뭐 많이 하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을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마음에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면 내 마음 안에는 생각이 있고 그렇죠?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느낌, 감정 이런 게 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러면 이 생각을 누가 대신 내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10년 전의 생각을 그냥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생각돼요? 예를 들면, 나 물 마셔야지. 작정할 수 있잖아요. 내일은 어디 가야지. 계획 세울 수 있잖아요. 생각을 계획 세울 수 있어요? 이따가 10분 후에 내가 무슨 생각 해야지. 그게 되나요? 안 되지. 안 되나? 자연으로 나오는 거. 예, 지금은 이제 그만 마셔야지. 물 안 마실 수 있죠. 그만 생각해야지. 그것도 안 돼.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이제 생각의 실체가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한번 생각하면 그 생각이 계속 하고 있나요? 아니요. 그 생각하다 지금 금방 또 딴 생각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생각의 속성은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변하는 거예요. 생각도 일어난 거니까. 우리가 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유형의 것만 있음이 아니라 생각도 일어난 있음이에요. 있음의 상태. 우리가 에너지로 보면 있음이기 때문에 일어난 거 있음이기 때문에 어때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도 그렇고 여러분 기억. 내가 10년 전의 내 기억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나요? 없죠. 나밖에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기억도 역시
내가 기억 안 하고 싶어. 내가 너무너무 정말 쓰라린 기억이 있어. 더 이상 그 기억 안 하고 싶어. 기억 안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기억은 시간이 가면 희미해지거나 또 헷갈리거나, 그쵸? 아예 어떤 때는 나중에 보면은 또 생각도 안 나거나. 어제 점심 뭐 먹었는지 기억하세요? 네. 특별히 맛있는 거 먹었으면 기억하지만, 김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억 못 하잖아요. 기억은 이런 거예요. 먹었어. 그 다음에 이제 감정, 느낌도 마찬가지. 슬프다. 아, 나 그만 슬프고 싶어. 안 되죠. 변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감정, 느낌, 기억,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괴로워요. 그쵸? 괴롭고 또 이런 것 때문에 또 살만하기도 해요. 인생이. 기억이 없고 감정이 없다면 우리가 무슨 때문에 살겠어요? 근데 사실 또 우리가 괴로운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요. 근데 이건 통제 불가능하고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거고. 근데 8시가 됐어요. 반밖에 안 했는데 다음에 하나씩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속극은 다음 주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지금 매일, 지금 머리에 소리가 두 군데서 나거든요.